자, 랭크 8편인 시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시제. 뭘 그렇게 주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원법 문제나 영작에서 학생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쭉 공부를 해왔었지만, 수일시 부분과 이 시제 부분을 가장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표현할수록 시제를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 시제인데 그냥 과거 시제로 말해버린다든가, 과거 시제인데 현재 시제로 뭐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습관 때문에 시제를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 자, 어법 문제에 나오는 시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 것은 평소에 말의 습관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만 잘 체크해 두면 별로 그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제를 구별할 때에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의 시제가 어떤 시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사가 그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가 보면 대표적인 거죠. 여기 ago라는 표현 여러분들 보이시죠? 뭐뭐 전에.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부사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저 말은 항상 그 수식하는 말의 뒤쪽에 섭니다. 이 표현의 어떤 품사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부사예요. 부사인데 언제나 수식하는 말의 뒤에 온다는 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 서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오래전에 했죠. ago, long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항상 long ago. 10년 전, 10 years ago 이렇게 써야 되죠. ago 10 years 이런 표현은 없어요. 언제나 뒤쪽에 쓴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문장의 부사가 ago가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이 동사의 시제는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developed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서도 시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사가 등장해요. 자, 여기 보면 since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since가 여기서처럼 전치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접속사가 쓰이기도 해요. 전치사가 쓰일 때는 무조건 뜻은 이래로라는 뜻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래로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명사는 어떤 사건의 시작 시점 있죠. 어떤 사건의 시작 시점의 기준을 나타내는 명사가 뒤에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접속사가 쓰일 때는 뜻이 두 가지죠. 똑같이 여기서처럼 이래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래로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의 since는 어떤 용법으로 시제 표현이 되는가를 공부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흔히 우리가 since 이래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거의 대부분, 반드시는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완료 시제, 그 중에서도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료가 2002년 이래로 혹은 2002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 했다. 우리말로는 그냥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말 해석으로서 2002년부터 일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말죠. 그런데 그냥 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면 영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과거 시제가 되죠. 과거 시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우리말의 과거 시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2002년이란 이 과거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죠. has worked 이렇게. 그래서 시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는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시제 2편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볼까요?
자, 3번 문장에도 보면 여기 보시면 Thomas lived in Korea for 13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2번도 요까지만 있었을 때는 문맥이 없기 때문에 토마스는 1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요 뒤에 문장이 없다고 보면은 여기 has lived 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즉 13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문장에 보면 지금은 한국이 아니고 호주에 산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3년 전에 살긴 살았는데, 그러니까 13년 동안 살긴 살았는데 지금 현재도 한국에는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이야기하는 단절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연관성이 없는 순수하게 과거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live는 lived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현재 완료와 쓰기가 쉬운데 이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문맥적 표현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번 문장과 같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항상 문맥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죠?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틀린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맞는 문장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때로는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장을 볼까요? 4번 문장에 보시면은 What will happ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asteroids hit the earth 이랬어요. 지구, 소행성이 asteroid hit the earth. 소행성이 지구에 부닥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는 소행성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어느 정도의 크기만 돼도 그냥 거의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다 멸종할 확률이 크죠. 자, 어쨌든 여기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when. 자, 여기 when은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자, 우리가 때나 조건, 여기서처럼 때를 나타내거나 혹은 조건, if 있죠. 여기 if는 가정법 if가 아닙니다. 단순한 조건을 나타내는 if 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바로 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여기 외에는 할 때라는 부사절입니다. 언제라는 의문사 외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때와 조건을 나타낼 때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써야 된다. 여기 보면 소행성이 지구를 광탈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뭐고 미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여기에 주절의 시도 미래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 일이니까 will hit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형 hit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족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미래를 표현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처럼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확률도 거의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은 일인데 왜 이렇게 조동사를 안 쓰고 그냥 현재형만 쓰느냐?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1번을 크게 쓰는 이유는 1번은 알아두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절은 이거죠. 주절에 이미 미래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주절에 이미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놨기 때문에 부사절, 그 주절을 설명해주는 그 주절의 어떤 종속절이라 할 수 있는 부사절에
또 미래 시제를 또 표현하는 것은 말의 경제성으로 따져 봤었을 때 이거는 불필요한 짓이다 이 말이죠. 이미 미래라고 표현했는데 미래를 또 표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의미가 중첩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현재형으로 표현해도 충분히 미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뜻에서 안 쓰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문장의 뜻을 조금만 잘 관찰해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도 미래예요.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똑같이 미래는 미래인데 조금만 관찰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미래이기는 미래인데 시간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어느 일이 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이 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고 했으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따져보면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미래라도 선후가 있다 이 말이죠. 선과 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느 하나는 미래보다는 덜 미래다 이런 뜻이죠. 순서적으로. 따라서 똑같이 미래를 쓰지 않고 어느 하나를 현재형으로 씀으로써 사건의 순서를 구별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 시제를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조동사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는 점 알아두세요. 물론 여기서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 will이 미래를 나타내지 않고 이게 어떤 주어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will을 써요.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일 때는 상관없지만 오로지 미래라는 시제를 뜻하는 조동사는 부사절에서는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쓴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문제에서 간단하게 아주 쉬우니까 금방 바로바로 여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I will let him know. 알려주겠다 했어요. A coming schedule. 앞으로의 스케줄을, 계획표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as soon as가 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건 뭐냐면 미래를 의미하는 미래 부사절을 이끄는 여러 가지 접속사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as soon as라는 말도 대표적, 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죠. 뭐 하자마자라는. 어쨌든 하자마자라는 말도 때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여기 뒤에 보니까 will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빼야 되겠죠. 빼기만 하면 안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도 단수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서술형 문제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 알고도 우리가 틀리는 경우가 시제 문제와 수일치입니다. 시제와 수일치는 우리가 뻔히 알고도 많이 틀려요. 실수를 아주 자주 작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려워서 틀리는다기보다는 실수를 자주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although he passed away a long time ago 이랬어요. 비록 그가 오래전에 pass away라는 말은 죽다라는 말이에요. 죽다라는 말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die라는 말 있죠. die라는 말의 어떤 높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전이라는 말은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에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형이 됐으니까 틀린 거죠. past,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을 한다 했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어떤 위대한 사람이냐? 재산과 명성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포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Thanks to discoveries made there, Bombay's tourist attraction for over 250 years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 좀 잘 보시면 일단 여기 made there는 이거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구예요. 그곳에서 해진
발견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다. 폼페이는 관광 명소이다 이랬어요. 얼마 동안? 250년 이상 동안 관광 명소이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시제에서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앞선 내용에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요 13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과거형을 써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의 문맥상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어떤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죠? 방금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250년 이상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그 13년 동안이라는 표현과 이 표현은 시간의 길이만 다를 뿐이지 시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부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is라고 하면 안 되고, 즉 250년 전에 폼페이라는 도시를 발견했겠죠. 폼페이라는 도시를 발견했겠죠. 그때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줄곧 계속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라는 시간과 현재라는 시간을 동시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현재 완료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시제 2편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4번 문장을 볼까요? 자, 4번 문장을 보면 Russia won its Alaska territory due to a difficulty of living there. 자, 어쨌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알래스카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한 러시아가 fears that 했어요. 두려워한다 했죠. 러시아가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하느냐? 영국에게 땅을 쉽게 빼앗길까봐 이랬어요. 뭐야? 뒷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지나간 일이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영국이 감히 러시아 땅을 빼앗겠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팔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알래스카 러시아 제국이 망해가던 시절이었고 영국은 굉장히 나라가 강성하던 시절이었죠. 그죠? 어쨌든 그 시절의 역사로 봤었을 때, 그 당시로 봤었을 때, 그죠? 영국에게 알래스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가 아니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고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다시 말합니다. 여기는 뭐 이것저것 떠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먼 과거를 과거 완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사적 사실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only 과거, only past 표현밖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st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 영작이죠. 단어 추가 가능하고 시제에 맞춰서 동사를 바꾸라 이랬어요. 자, 어떤 말이 이미 나와 있고 어떤 말이 없는지부터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 우리말 해석과 비교해 보면 1789년에 시작해서 1790년대 후반에 끝났다는 이 표현이 지금 없어요. 이 표현만 적으면 되겠다, 그지? 시작해서 끝났다. 시작했다가 뭐죠? 그러니까 begin이죠. 그러니까는 시작했다, begin. 자, 언제 시작했어요? 1789년이니까 여기가 1789년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책의 표현에는 이거 안 나와 있노? 그냥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그냥. 그죠? 일단 in 1789 그리고 and 끝이 났다 했죠, 그죠? ended 언제 끝났다 했죠? 1790년대라 했으니까 1790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요게 과거 연도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 1789년은 분명히 1790년보다 시간이 차이가 나죠. 이게 더 과거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기준으로 더 가까운 과거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두 과거가 나왔을 때 어느 한 과거를 더 먼 과거라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이렇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연속적 사건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어떤 연속적 사건 있죠. 연속되는 사건. 연속되는 사건은 시간의 의미를 시간의 표현을 갖다 굳이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만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이렇다 그죠? 자, 그러면 만일이니까 if 결정을 내린다면이란 말이 먼저 와야 되겠죠. You make foolish 어리석은이니까 foolish decisions. 어렸을 때라는 말 여기 나와 있고 운이 좋다면이라는 말은 여기에 연결될 것 같은 거죠. With any luck 이렇게 되겠죠. 여기 with라는 말이 문장의 상황에서 맞춰서 해석을 이렇게 된 거예요. 운이 좋다면, 운이 있다면 with any luck 여러분은 하게 될 것이다. 배우게 될 것이다. 뭘로부터? 실수로부터. From mistakes. 이렇게 되겠죠.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요 부분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에서는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한다. 하지만 요 주절에서는 의미에 맞춰서 그냥 미래적 조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요 정도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말이 이미 나와 있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동사를 봐야 되겠다. 기록해 왔다라는 말, 이 말 자체를 딱 보니까 뭐죠? 현재 완료라는 느낌이 확 들죠? 특히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since the 1970s로 했어요. 1970년대 이래로라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 organization 단수니까 has 기록하다 recorded. 자, 무엇을 기록해 왔다고? 정오와 폭력, hatred. 정오, 폭력, 그리고 violence. violence. 누구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이죠. 자, 여기서 뭐뭐에 대한 할 때 against를 쓰는 이유는 뭐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거니까 against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에 대항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gainst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Jews 이렇게 쓰는 거지. Jews 이렇게 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랭크 8과입니다.